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상이 착각에 불과할까요? 수백 년 전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과학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한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 믿어온 모든 것이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정보가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던 그 시절, 한 젊은 프랑스 공병 장교가 역사를 바꿀 발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디 카르노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프랑스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영국보다 뒤떨어진 증기기관 기술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열기관의 수학적 원리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죠. 카르노는 자신이 단순히 기계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1824년 논문 불의 원동력에 대한 성찰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의 씨앗을 담고 있었어요. 그가 발견한 열역학의 기본 원리들은 나중에 우주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었거든요. 카르노가 세상을 떠난 후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그의 연구를 계승했습니다. 1850년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 제2법칙을 발표하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이 엔트로피는 단순히 열의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개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현실 자체의 정보 구조와 직결된 근본적인 물리량이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루트비히 볼츠만에 의해 일어났어요. 1877년 볼츠만은 엔트로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엔트로피가 동일한 거시적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시적 입자 배열의 가짓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를 쉽게 설명해드리죠.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접시가 제자리에 있고 조리대는 반짝반짝 빛나며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볼츠만의 관점에선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런 완벽한 청결함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조리대 모서리에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주방은 약간 더러운 상태가 되었고 이는 더 높은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더러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볼츠만의 이 통찰은 통계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였고 압력은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는 빈도와 강도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열역학적 개념들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들과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1970년대 초 야콥 베켄슈타인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블랙홀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베켄슈타인은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우리는 정보를 담은 물질을 블랙홀에 던져 넣어서 그 정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베켄슈타인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그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일반적으로 물체의 정보량은 그 부피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티븐 호킹은 처음에 베켄슈타인의 이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호킹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양자역학적 효과로 인해 블랙홀은 실제로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호킹 복사의 발견은 물리학계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역설을 만들어냈어요.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완전히 증발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이는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인데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한편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데니스 가버는 1947년 홀로그래피라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이 기술은 3차원 정보를 2차원 필름에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클로드 셰넌은 정보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1948년 그의 논문은
정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놀랍게도 셰넌이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공식은 볼츠만의 엔트로피 공식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켄슈타인의 블랙홀 연구, 가버의 홀로그래피, 셰넌의 정보 이론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1981년 베켄슈타인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주의 어떤 영역도 블랙홀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블랙홀은 주어진 부피에서 가능한 최대의 정보량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정보량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의 이론가 헤라르트 토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너무나 급진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1997년 후안 말다세나가 발표한 연구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어요. 말다세나는 특정 조건 하에서 5차원 공간의 현 이론이 4차원 경계면의 양자장 이론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다세나의 ADS-CFT 대응성은 홀로그래피 원리의 구체적인 수학적 실현이었어요. 비록 실제 우주가 아닌 가상의 모델 우주에서였지만 처음으로 홀로그래피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엄밀한 물리학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홀로그래피 원리가 맞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은 근본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물리학은 우주의 경계면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그 2차원 정보의 3차원 투영에 불과한 거예요. 이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자들, 당신의 손, 당신의 몸, 심지어 당신의 뇌까지도 모두 우주 경계면에 저장된 양자 정보의 홀로그램적 투영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는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어요. 말다세나의 ADS-CFT 대응성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고 실제 우리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홀로그래피 원리의 기반이 되는 현 이론 자체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최근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의 실험 결과들도 현 이론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 이론이 예측하는 초대칭 입자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카르노의 증기기관 연구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우리를 놀라운 가능성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우주가 정말로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직관을 바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는 더 근본적인 2차원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아직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정보 역설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홀로그래피 원리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역사는 언제나 대담한 추측과 신중한 검증의 반복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4차원에서 영적인 영역을 찾으려 했던 것과 달리 21세기의 우리는 차원을 축소시켜 2차원에서 현실의 근본을 찾고 있어요. 이 새로운 관점이 옳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주 경계면의 양자 정보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우리는 정보가 꿈꾸는 꿈이고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이 맞든 틀리든 이 여정 자체가 인간 지성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발전한 거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실험들이 홀로그래피 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의 발달로 우리는 양자 정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력파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블랙홀의 비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가 오든 오지 않든 이미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요.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려던 한 공병 장교의 노력이 우주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통찰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결국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탐험가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수세기에 걸친 인간 지성에 축적된 성과가 있고, 앞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한한 신비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든 아니든 이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